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알고리즘 투자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매, 그 정도를 넘어서요. 아주 체계적인 연구와 또 끊임없는 개선이 필요한 분야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알고리즘 투자 매니저님을 모시고 이 성공 전략과 또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핵심만 속속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매니저님, 먼저 좀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알고리즘 투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주요 운용사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는 그 전략의 속도나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거래를 반복하는 HFT, 그러니까 초고빈도 매매가 있고요. 또 시장에 아주 미세한 가격 차이를 포착해서 수익을 내는 통계적 차익 거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표, 예를 들면 가치 지표나 모멘텀 같은 팩터를 활용하는 팩터 투자도 있고요. 최근에는 퀀트 분석에다가 펀더멘털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까지 결합한 퀀터멘털이라는 전략도 주목받고 있죠. 대표적인 운용사로는 브리지워터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 AQR, 투시그마, 시타델 같은 회사들을 들 수 있겠네요. 운용 구조는요, 이게 생각보다 단계가 많습니다. 먼저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깨끗하게 정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투자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전략으로 설계해야 하고요. 이걸 다시 초과 수익을 내는 알파 모델, 또 위험을 관리하는 리스크 모델, 그리고 실제 주문을 내는 매매 실행 모델 등으로 아주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과거 데이터로 이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 철저하게 검증, 즉 백테스팅을 거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 운영에 들어가서도 성과를 계속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이런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서 검증하고 또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군요. 기본적인 개념과 구조는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인, 키 석세스 벡터라고 하죠. 이건 뭘까요? 특히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목해야 할 점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의 열쇠는 사실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바로 투자 전략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시적인 사건, 뉴스 이런 것보다는요, 그 이면에 반복되는 근본적인 패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유동성 변화, 새로운 기술이 받아들여지는 주기 같은 이런 메커니즘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 단기적인 현상보다는 그 밑에 깔린 큰 흐름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자신이 만든 투자 전략을 단순히 코딩이나 수학 공식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비알고리즘 언어로, 그러니까 왜 이 전략이 경제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만약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그건 그냥 우연히 과거 데이터에만 잘 맞아떨어진 규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위 데이터 스누핑이라고 하죠. 경제적으로 이게 왜 말이 되는지 그 타당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검증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군요.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면 의심해 봐야겠네요. 네, 두 번째 핵심 요인은 확률에 대한 이해입니다. 알고리즘 투자자는 정말 반드시 확률론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된다는 식의 흑백 논리나 반대로 어차피 확률은 반반 아니냐는 식의 냉소주의, 둘 다 아주 위험합니다. 아, 확률론적 사고방식.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50대 50이 아니라 단 1%라도 좋으니 51%의 우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우위를 수많은 투자 횟수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투자 수익은 손익비 곱하기 승률 곱하기 투자 횟수,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곱으로 결정되는 거죠. 아, 손익비, 승률, 그리고 투자 횟수.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 하나하나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요. 내가 지금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 과정 자체가 확률적으로 우위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과정의 우위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세 번째는 모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델이라고 하면 수익률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모델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라 높은 충실도, 하이 피델리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높은 충실도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투자 아이디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왜곡 없이 수학적으로 구현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접근법이 필요하고요. 또 전략의 모든 요소를 아주 정밀하게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런 정밀함과 충실도가 결국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잡한 모델이 좋은 게 아니라 원래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백테스팅입니다. 백테스팅의 본질을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백테스팅은 과거 데이터로 돌려봤더니 수익률 좋은 어떤 지표나 전략을 찾아내는 그런 마법 지팡이가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백테스팅은 이미 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나의 개념적 투자 전략이 실제로 구현되었을 때도 유효한지를 검증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과거 데이터만 들여다보면서 이것저것 조합하다가 우연히 좋아 보이는 결과를 얻는 것, 이걸 통계학에서는 피해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정말 피해야 할 오류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반드시 전략의 경제적, 논리적 타당성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백테스팅을 통해서 그 전략의 효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네, 성공 요인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원칙들을 좀 소홀히 하거나 잘못 이해했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성공 요인만큼이나 이 함정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주의할 점들도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는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누락되거나
중간에 값이 변경되거나 하는 거죠. 또 실제로는 알 수 없었던 미래 시장의 정보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미래 참조 오류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발표일 이전에 발표된 데이터를 쓰는 경우죠. 그리고 또 생존자 편향이라고 해서 성과가 좋아서 살아남은 종목이나 펀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면 결과가 왜곡되겠죠. 데이터의 양이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면 모델이 과거 데이터에만 너무 잘 맞게, 즉 과추적화될 위험이 커집니다. 모델의 유연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 하나에도 정말 여러 가지 함정이 숨어 있군요. 둘째는 모델 자체의 함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 정말 가장 주의해야 할 문제는 바로 과최적화, 오버피팅입니다. 과최적화요? 아까 데이터 양이 적을 때도 언급하셨는데 이게 왜 가장 큰 문제인가요? 과최적화된 모델은 과거 데이터에는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습니다. 백테스팅 결과가 아주 화려하게 나오죠. 하지만 이건 미래 성과를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죠. 모델 안에 들어가는 특정 변수값을 아주 조금만 바꿨는데 결과가 막 엄청나게 달라진다거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 정도로 백테스팅 결과가 좋아 보인다면 일단 그건 뭔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해야 합니다. 과거에만 잘 맞는 모델은 소용이 없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백테스팅만 계속 반복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무작위적인 시장 움직임 속에서 의미 없는 가짜 패턴을 찾아내는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또 실제 매매할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나 시장 충격 같은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도 모델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요. 현실적인 제약도 고려해야 한다. 네. 셋째는 투자 전략 자체의 허점입니다. 도대체 이 전략이 왜 돈을 버는가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논리가 없는 전략은 아주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PBR이 1배 미만인 주식을 산다. 이런 단편적인 기준만 가지고 전략이라고 하는 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왜 PBR이 낮은 것이 초과 수익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 그 전략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백테스팅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전략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원리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시기에만 반짝 유효했던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검증 기간도 달라져야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왜 이 전략이 초과 수익을 내는가, 그리고 이 전략이 어떤 시대, 어떤 시장, 어떤 상품에 적합한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네, 정말 성공 요인과 함정들 양쪽 모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명확한 원칙과 검증이 계속 강조되는군요. 그렇다면 매니저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약에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직접 알고리즘 투자를 한번 준비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지식이나 능력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직접 하시려면 아무래도 필요한 기초 소양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학, 특히 미적분이나 선형대수 같은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통계학, 특히 회귀 분석을 포함한 통계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법들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하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SQL 능력, 그리고 분석이나 모델링에 주로 사용되는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분야의 최신 연구 논문들을 읽고 해석해서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전략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하네요. 수학, 통계, 머신러닝의 코딩 능력, 그리고 연구 능력까지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매니저님,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알고리즘 투자는 단순히 코딩 기술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확률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또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결과에 너무 기뻐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원칙과 확률, 그리고 끊임없는 검증의 중요성. 오늘 매니저님 덕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알고리즘 투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나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철학의 중요성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나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원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